자, 그래서 시작해 봅시다. 아무튼 우리 지금 로컬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름 3부작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살펴본 건 이제 모듈들만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래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이름 사전을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열심히 울고 먹어가면서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고, 일단 걔를 로컬 이름 사전이라 부르기로 했고, 그거에 대비되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을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글로벌 문이라는 특별한 문장,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이 있다는 거 역시나 확인을 했어요. 걔의 효과도 지금 구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시에서 등장을 했던, 사실 우리 이전 과제들에서 열심히 써먹고 있었던 인수랑 관련된 본격적인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말로 설명할 때는 요 인수, 그냥 인수라고 부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아까 그 예시 기억해 보면 x, y, 여러분 과제 left, right 같은 인수 이름은 파라메터라고 영어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계산해 갖고 x자리에 담는 3, y자리에 담는 5와 같은 그렇게 인수 이름의 담을 또는 담겨 있을 값은 아규먼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매년 헷갈리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저도 헷갈리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인수라고 그냥 퉁칭해서 적고, 이게 이름을 얘기하는 거냐 값을 얘기하는 거냐는 맥락을 보고 파악하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x랑 y 그런 인수 이름, 새로운 인수 이름은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그 괄호 안에서 x, y 이런 식으로 적어서 도입을 하게 되고, 그 각각의 인수 이름들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물 실행하자마자 VARS 해갖고 로컬 이름 사전 까봤더니 시작하자마자 x랑 y 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비되는 이제 함수 정의 첫 줄에 이제 이름이 3개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었는데, 이전에 봤었던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그 함수 자체의 이름은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곳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게 됩니다. 할당문이랑 동등한 방식을 써서 등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시에서는 각각의 예시 파일들,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현 시점에 글로벌 이름인 그 함수의 이름을 적어서, 예를 들면 funk3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어요. x랑 y는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이니까 밖에서는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풀네임을 찍던가 해서 그걸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고, 그 함수 호출식의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로컬 이름 사전의 인수 이름 자리, x자리, y자리에 맨 처음에 어떤 값을 인수 값으로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둠으로써 그 괄호한 수식들을 계산한 결과값을 각각의 인수 값으로서 담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해갖고 적어뒀었던 함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도록 구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전 수업에서 봤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들고 오면 이런 느낌의 7주차 자료입니다. 이런 느낌의 슬라이드를 우리가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add 3,5 해가지고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원래 내용물이었던 요 한 줄을 실행하기 이전 타이밍에 미리 x는 3엔터와 y는 5엔터를 실행한 것처럼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를 해놓고 스타트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조금만 더 조명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확실히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리고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직전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대상이 되는 이름 사전이 로컬 이름 사전이다 라는 부분만 조금 특출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수 개념을 도입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와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인수 개념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괄호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매번 달라지도록 얼마든지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어요. x는 3, y는 5 한 다음에 펑크 5, x, y와 같이 호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x 자리에 3 말고 다른 거를 담은 다음에 동일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이전과는 다른 데이터를 인수 값으로서 담아가지고 내용물 실행을 스타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동일한 내용물, 동일한 함수 내용물, 코드 덩어리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매번 실행하기 직전에 그 실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서로 다른 인수값을 담아두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헬로월드 출력하겠어. 이번에는 넘버는 3입니다. 출력하겠어. 그때그때 여러분이 괄호한 수식 자체를 다르게 적거나 아니면 아무튼 계산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도록 구성하기만 하면 그 각각의 호출식 적는 시점에 부분 목표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아직은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아무튼 미래에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특정될 이번엔 3, 5 들어올 수도 있고 7, 11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특정될 인수 값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것이냐를 본인이 직접 함수 정의 첫 줄 적으면서 정했던 인수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요 함수는 x자리 값이랑 y자리 값을 더하면 할 일이 끝나. 그거 리턴하면 끝나는 친구야. 와 같이 함수적인 내용물을 인수 이름을 적어가면서 자신의 목표에 맞게 구성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은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고 아무튼 그 값들을 어떻게 써먹을 예정이냐는 함수 정의 정하는 프로그래머가 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종의 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코드 실행 관점에서도 우리 프린트 내용물, 인풋 내용물 죽었다 깨나도 못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랑 관련된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직접 그 내용물을 적을 수 없지만 그 내용물을 미리 적어두신 그 코드 덩어리를 미리 적어두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한 한 줄짜리 함수 호출식으로 우리가 당시에 필요로 했던 노래 가사 한 글자를 출력한다든가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는다든가 와 같은 목표를 얼마든지 수식 하나로 달성할 수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주목을 해봅시다. 당시에 봤던 그 예시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면 자, 인수 이름이랑 함수 내용물, 들여쓰기 한 내용물은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해요. 이따시만한 걸 전부 다 그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하는 거 실제로 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x자리 3 담고 y자리 5 담고 스타트하고 최종적으로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3을 담는다, 5를 담는다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은 다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해놨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 값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거냐, 리턴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반면 함수 호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래서 이 함수 호출식을 어떤 문장에 어떤 자리에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적을 것이냐, 그 다음에 요번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 x자리에 뭐를 담고 y자리에 뭐를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인수 값을 뭐로 할 거냐를 정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게 돼요. return x 더하기 y 하면 지금 현재 이 함수 호출식이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데이터 흐름은 result 1에 x 더하기 y 값을 담는 셈이 됩니다. 까지 적용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럭저럭 데이터 흐름을 서로 분업해 가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빨간색은 미리 정해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뭘 담고 스타트 할 거냐, 이번에는 그래서 결과를 어디다가 내보낼 것이냐에 해당하는 거는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럴싸하죠? 자, 이전 과제들에서도 슬쩍 등장하기는 했지만 요 인수 개념, 위턴값 얘기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이썬 동네가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써야지 그나마 빠르게 동작하는 동네긴 하지만 요 함수 개념의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수 개념을 여러분이 완벽히 납득을 해서 쓰는 건 지금 시점에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지금 출제되어 있는 과제 넘버 4도 최대한 여러분이 인수 개념을 덜 신경 써서 진행해도 되도록 만들어 뒀어요. 뭐 이거는 1도 안 중요한데 뭐 우리 아이들이라는 개발 도구가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한테 자동 완성을 착실하게 잘해주는 친구라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 넘버 4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뭐 파이참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걸 쓰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어쩌다 보니 만들어 놨어요. 얘는 1도 안 중요하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인수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아, 너 로컬 이름 사전 너무 저 힘들다. 모듈 이름 사전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 프로그램을 여러 함수 정의들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싶을 때 글로벌문을 충분히 적어가면서 모듈 이름 사전 위주로 사용해 가면서 복잡한 스코프 문제를 그럭저럭 손쉽게 회피해 가면서 얼마든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그냥 아예 데이터들 몰아담기 위한 내가 새로운 이름 등재해서 뭐 데이터.넘버는 넘버는 3, 데이터.유저네임은 뭐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편하게 데이터들을 몰아담아 놓고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모듈을 도입해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네임, 점 연산자 열심히 찍어가면서 점 수식 구성해 가면서 풀네임을 착실하게 부르시는 한 스코프랑 관련된 큰 걱정 없이 각각의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서 데이터.x에 3을 담아놨다면 여기서 데이터.x 계산하면 3이 튀어나올 거라는 겁니다. 등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파일 이름이 긴 경우에는 그 임포트문에 as 해가지고 내 이름 사전에는 저 어쩌고 저쩌고 길다란 .py 파일 모듈 이름 대신에 data 네 글자로 등재해놓고 써먹겠다와 같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까지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 뭔가를 만들 때는 저 데이터 모듈이라든가 아무튼 데이터 점 해가지고 풀네임 찍어가면서 진행하는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실습 최종 목표 할 때도 나만의 프로그램 만들기 할 때도 뭐 저랑 같이 하긴 했지만 풀네임 찍는 번거로움만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완성하실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살펴봤더니 데이터하 점 한 다음에 살짝 기다리면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각각 담겨 있을 이름 목록을 자동 완성으로 얼마든지 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저네임이니 유저네임 엔터드니 막 그런 길다란 이름 굳이 여러분이 키보드 안 치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편의성도 어느 정도는 튀어나오게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개념은 뭐 결국 뭐 중간고사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름 얘기는 그럭저럭 구경한 셈이 되고 방금 쉬었으니까 바로 이어서 9-2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9-2 제목은 무려 실행입니다. 자, 실행 엄청 옛날에 등장했어요. 문장 얘기할 때 등장한 굵은 글씨 단어입니다.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고 그래서 실행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문장 갖고 하는 거예요. 정도까지만 얼버무리고 지금 넘어온 상태예요. 자, 오늘도 얼버무릴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 실행을 가운데다 두고 다른 내용들을 살짝 엮어서 내비둔 상태로 중간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입부 본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도 한 장을 .pdf 파일을 정확히는 2장이긴 한데 파일 하나를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기회 구경해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 코드가 있긴 한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당신이랑 나랑 만들었던 걔가 지금 그대로 압축해서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뒤에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걸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 이제 코드 모듈이랑 데이터 모듈 이렇게 둘로 나눠서 진행했고 코드 모듈 같은 경우는
새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채워 넣음으로써 나중에 get 데이터 호출하고 프로세스 호출하고 프린트 데이터 호출하면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되도록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까지 밑에다 구성해 놓고 최종적으로 run을 호출한다. 엔터와 같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이 모든 문장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구성을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 지금 로그인에 성공했냐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담아두기 위해 데이터 모듈에다가 별도의 이름들, 그 다음에 미리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서 직접 적절한 값을 담기 위한 수식까지 적어가면서 할당문을 구성을 해놓고 스타트를 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살펴본다고 치면 코드 실행 흐름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비록 함수 정의 3개로 쪼개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 내용을 실행하고 이 내용을 실행하고 등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흘러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비되는 데이터 흐름을 이 앞에 보이는 거랑 유사하게 화살표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어서거나하게 직각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열심히 이 코드 모듈 붙잡고 F5 눌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한 거는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 모듈에 갖다 박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데이터 모듈에서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서 true 또는 false를 다시 한번 담거나 또는 안에 있는 걸 들고 와서 그걸 토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내보내거나와 같은 데이터 흐름을 성공적으로 발생시킨 적이 있고 걔를 이렇게 그림으로 화살표로 표현한다면 실행 흐름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은 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 바깥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흐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녹색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데이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코드 흐름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엔터 쳐가면서 문장들 적다 보니까 세로 방향으로 흘러간다. 만약에 while문 같은 거 실행한다 생각해봐도 while문 맨 위에서부터 한 바퀴 쭉 내려가서 실행하고 다시 여전히 세로 방향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화살표를 얼마든지 그을 수 있겠죠. 아무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도록 구성해 놨다면 걔는 가로 방향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두 가지 흐름은 우리가 비록 따로 각각 소개를 하긴 했지만 코드 흐름은 순차 분기 반복할 때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흐름은 정식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살펴본 건 지난 시간에 데이터 이름 얘기하면서 짚어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표하면서 방금 전 데이터 모듈 같은 거 도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기도 했고요.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거나 담겨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 또는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담거나 프로그램 바깥으로 담겨있던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 역시나 할당문과 같은 코드, 문장들을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두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다루는 것 역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F5 누르면 실질적으로 하는 건 문장을 실행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코드 흐름을 놔둔 상태에서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들을 감지를 하는 그런 느낌의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일단 별표를 쳐놨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아마도 배웠을 순서도입니다. 이 순서도가 무려 ISO 표준이 있어요. 그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순서도를 개차반으로 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순서도를 적고 있다면 굳이 표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순서도 같은 경우는 적는 사람들마다 이런 도형을 무슨 용도로 쓰냐, 예를 들어 확인 결과 맞나 해서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보통은 yes입니다. 일단 그게 표준이에요. 그게 근본입니다. 그거가 아닌 yes가 아닌 no에 해당하는 건 옆으로 빠지도록 돼 있다든가 그런 표준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순서도 본 적 있죠? 그렇게 표현해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입력받고 담고 입력받고 담고 그다음에 이름이랑 입력받은 이름 읽어서 비교하고 비밀번호도 비교하고 그래서 이 두 비교 결과가 다 맞는지 true 또는 false 계산해서 그걸 담아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읽어와서 결과에 따라서 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 두 작업을 수행하거나와 같이
분기 흐름 우리가 구성해 놨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메시지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하면 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끝나도록 구성해 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드 흐름을 중점에 놓고 보자 해서 .py 파일 구경했을 때 그냥 요 글자들만 눈으로 확인한다면, 요 문장들을 그냥 통짜로 확인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흐름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을 좀 더 잘게 나눠서 보면 지금 확실히 빨강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깥에서 안으로, 안쪽 방향으로, 방금 요 순서대로라면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작업들이 있고, 왼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튀어나오는 작업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상황마다 얼마든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간파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잘게 쪼개서 구경하기 시작하면 문장은 기본적으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거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 상황에서 발생하겠구나, 이 상황에서 유저네임 엔터드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와서 쓰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기를 줄인 다음에 한 줄로 세워봤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마치 폭포수처럼 쭉 흘러내려가는 게 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이 왼쪽 오른쪽 가로 방향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여러분이 작성했던 모든 코드들 적당히 확대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작업들 나열로 쪼개서 볼 수 있고, 그렇게 일단 쪼개 놓으면 확실히 이 작업은 데이터랑 연관되어 있는 작업이구나, 들어가는 작업이구나, 나가는 작업이구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이제 한 덩어리로 묶으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고 하나의 세트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함수 개념이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etData로 호출한다라는 건 요 네 작업을 한 큐에 처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는 호출하면 들어오는 데이터랑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조금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함수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작업을 수행하는 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본다면 이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엮으면 우리가 저 모든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인터랙티브에서 적고 엔터 키를 침으로써 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run 함수 정의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실행 끝난 이후에도 다시 한번 run 호출하도록 문장 적고 엔터 키 치면 다시 한번 로그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일단 인트로예요. 자, 방금 봤던 그림은 막 나가는 입력은 녹색, 들어오는 입력 빨간색으로 한다, 막 이런 게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막 색깔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도 쳐놨습니다. 이 시점에 중요한 거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내가 짧게 적어둔 인풋 괄호 열고 닫고 7글자잖아요. 요 한 줄을 계산한다, 요 수식을 계산한다라는 게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물들을 실행한다를 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개념이 거기에 직통으로 꽂혀 있는 개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풋 괄호 열고 닫고 몇만 줄 할 겁니다. 저거 우리 직접 못 적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 몇만 줄에 해당하는 코드를 지금 실행한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냥 7글자만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기만 하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 덩어리를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업의 목록을.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어 공창컴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예시 코드를 인쇄를 해요. 그 다음에 마치 그 비문학 지문을 해석하는 느낌으로 걷다만 밑줄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 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한 부분만 뚝 떼갖고 외우는 거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거예요. 어떤 7글자는 그냥 3 더하기 5 같은 되게 단순한
그냥 눈으로만 봐도 굳이 해석할 필요조차 없는 엄청나게 단순한 글자들 조합일 수도 있고, 어떤 7글자는 우리가 지금 그 내용물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 축약되어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글자만 따로 떼서 외운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다양한 이름사전을 섞어서 쓰는 케이스에서는 더더욱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외웠을 때, 그렇게 외우는 거에 시간을 쏟았을 때의 중간고사 점수 기대값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그렇게 효율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납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반부 끝내가는 지금 시점에는, 자, 아까 전에 이제 코드를 확대 내지는 축소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가운데 기준점이 되는 건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작은 작업들의 나열로 확대해서 보면 그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개념을 쓰면 엄청 많은 코드, 저기 어딘가에 들여쓰기해서 적혀있는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을 지금 당장 실행하겠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냥 짧은 함수 출식 표현으로 축약을 해서 축소를 해서 우리가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 지금 데이터가 출력이 잘 안 돼요. 결과값이 잘 안 나와요. 자꾸 수집 안 하고 이상한 거 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프로그램, 내 함수, 내용물의 실행을 납득을 하려면 내가 적어둔 코드들을, .py 파일에 적어둔 코드들을 다양한 배열로 확대 축소해 가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다 정도를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영상들 구경하면 아, 저 사람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았네, 저렇게 월급을 벌고 있구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드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이 정도로 해두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목은 실행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정확히 어떻게 실행됐냐를 조금만 짚어보고 전반부를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내용들 중에 일부를 꺼내오면 하나의 문장이다 하더라도 여러 작업들의 나열로 풀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실행한다를 축약해서 수식 하나로 퉁치는 게 가능해요. 함수 출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납득할 수 있다면 코드의 확대 축소 바라보는 기준점이 문장 단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직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장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 본 과제라든가 등등에서 여러분이 직접 적어본 문장들을 나열해 보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글로벌문까지 포함했어요. 할당문, 임포트문, while문, 함수 정의, if문, for문, return문, pass문, delete문, 글로벌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형식할 때도 int랑 float이랑 bool 형식은 한 통속, 숫자 형식의 일종들이었고 str 형식 혼자서만 시퀀스 형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문장들도 두 가지 부류로 분류를 해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 simple statement랑 복합적인 문장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compound statement,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 중에 복합적인 문장이 뭐가 있냐 물어보면 while문, if문, 함수 정의, 그리고 for문이 복합적인 문장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구분 기준이 눈에 보이나요? 뭐가 복합적인 문장입니까? 복합적인 문장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대충 느낌이 오죠? 공통점은 복합적인 문장들은 그 문장을 적을 때 일단 첫 줄 열심히 적고 while 어쩌고 저쩌고 수식 적고 콜론을 찍은 다음에 엔터를 쳐요.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는 이제 들여쓰기 해 가면서 이 while문의 내용물, 이 함수 정의, 이 함수의 내용물 등등을 문장들을 포함을 시켜가면서 적는 친구들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장들을 포함해 가면서 내용물로 가지는, 그래서 엄청 오래 엔터 쳐가면서 적어야 되는 문장들을 복합적인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내용물이 문장 단 하나짜리일 수도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 심지어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 패스문만 하나 집어넣고 그냥 퉁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다른 문장들을 내용물로 써 적을 수 있는 문장들을
복합적인 문장이라 부르고 그냥 엔터 한번 치면 끝나는 문장들을 간단한 문장이라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싸하죠. 지금 이름만 봐도 저거 어떻게 적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렇긴 한데 여기 지금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수식문이라는 친구가 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짚어놓고 갈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딱 2주차 되고 파이썬 설치 끝난 다음에 꺽쇠 3개 나오는 인터랙티브 처음 켜고 가장 처음에 제가 적어본 건 그냥 3 적고 엔터 친 거였어요. 저 3 적고 엔터 쳤더니 나한테 파란색으로 3이라고 답변을 해주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수업에 9월 초에 진행했었던 첫 번째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랙티브도 나한테 3을 출력해 줬었고 이때 적었던 3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인트값 3을 적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수식 3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3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엔터를 쳤더니 계산 결과 값은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출력을 해준 걸 목격할 수 있었다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정밀하게는 이때 적었던 건 이제 전문 용어로 리터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린 지금 알아둔 상태입니다. 자, 계산하면 항상 우리 눈으로 봐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그 값, 인트 값 3이 나오는 수식을 적은 셈이에요. 자, 그래서 3을 적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고 그 뒤에 엔터키를 치면 수식 3을 계산하는 수식문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냥 3 엔터 적은 것도 어엿한 문장이었고 실행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문장이었고 그런 친구들을 수식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식문 영어로는 expression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수식, 그 문장을 합성해서 문장 이름으로서 지금 써먹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식문을 적는 방법, 그냥 수식 적으시고 엔터키 치면 수식문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뭐 return이니 뭐 있을까요? while이니 막 그런 키워드 같은 거 적을 필요 1도 없이 그냥 나 지금 여기서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마음 먹고 있는 그 수식 열심히 적고 아 그래 이거 한 다음에 다음엔 뭐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엔터키를 치면 이 수식을 계산하는 수식문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뭔가 가소로워 보여도 어엿한 파이썬 문장이고 의외로 우리도 꽤 자주 적어보고 있는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작성한 .py 파일 구경해 보면 꽤 많은 빈도로 적혀 있는 문장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그때 임포트문 하나, 임포트 타임 적혀 있었죠. 그다음에 while true로 해가지고 while문 덩어리 하나를 구성해 놨었습니다.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놓고 본다면 거기는 print 괄호 열고 닫고 학, 그 다음에 time.sleep 괄호 열고 0.5 괄호 닫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둘 다 수식이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식이죠. 함수 호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치는 문장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들 전부 다 수식문이었습니다. 라고 당신들이 생각해 본다면 나 저런 수식문 생각보다 많이 적었었구나. 자, 지금 시점에 여러분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엔터 친 거를 프린트 문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파이썬 2에서는 프린트 문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했어요. 함수 프린트도 존재했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었긴 한데 우린 지금 파이썬 3를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프린트는 엄연히 그냥 노말 이름이고 키워드가 아니라 이름이고 거기엔 지금 함수가 담겨 있을 것이고 걷다 괄호 열고 닫고 붙여가지고 함수 호출식 하나의 커다란 수식을 구성해 놓고 엔터키를 쳤었다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해주시면 나 진짜로 그때 수식문만 열심히 복붙해 갖고 되게 열심히 적었었구나를 얼마든지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수식문의 실행, 문장이니까 실행의 대상이죠. 저 수식문의 실행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엄연히 뭐 곱셈 먼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수식문을 인터랙티브에다 적어놓고 엔터키를 쳐서 실행하고 있다면 그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주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py 파일에다가 3하고 엔터 치고 F5 눌러서 실행할 때는 나한테 3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때는 인터랙티브의 수식문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터랙티브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수식문을 적으셨군요. 인터랙티브에 적으셨군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작업까지 해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약간 옵셔널한 파이썬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옵셔널한 작업을 수식문은
수행해 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값을 화면에 출력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그래 이건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뒤에도 살짝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 H랑 I랑 해서 엔터 치면 HI 두 글자가 결국은 계산 결과 값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HI 두 글자를 그냥 출력해 주지 않고 마치 계산하면 그 위 덧셈식의 계산 결과 값에 해당하는 HI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우리한테 적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3 더하기 5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같은 거 할 때도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이 출력 결과를 수식으로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시도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튀어나올 만한 느낌으로 최대한 출력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꺽쇠 같은 표현을 써서 아 이거 지금 진짜 수식을 보여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계산 결과 값을 설명하자면 거기에는 지금 built-in 함수 print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듈이라든가 저거 계산하면 모듈이 하나가 통째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듈을 통째로 출력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아 이거 계산하면 모듈 덩어리 나오는 것 같네요. 빌트인 모듈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설명할 때는 이렇게 꺽쇠를 쳐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최대한 나중에 내가 이걸 복붙했을 때 이전 수식문 계산 결과 값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적절한 표현을 최대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0x, 1, 2, 3, 4와 같은 느낌으로 16진수로 적었다 하더라도 일단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저거랑 동일한 숫자가 아무튼 튀어나오는 10진수 형식 표현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얘가 나한테 던져준 거를 계산하면 내가 이전에 수식문 적었을 때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과 동일한 값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소리를 지금 한 줄로 압축을 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별로 진짜로 안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식문 이렇게 적은 거랑 우리가 직접 프린트 호출식으로 해서 헬로 5글자 출력해 줘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출력할 때랑 이 출력 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진짜로 5글자를 출력해 주는 느낌이 되는 거고 얘는 이 리터럴을 계산한 결과값이 다음번에도 튀어나올 법한 적절한 글자들을 출력해 줬다 보면 되는 거예요. 뭐 str 형식 다룰 때 빼면 엔간하면 이 둘이 동일하니까 그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 수식문은 보통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인터랙티브 뭐뭐 할 수 있나 볼까요? 무슨 오류 낼 수 있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한 학기 수업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파이썬 맨 처음 배울 때 수식문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반응을 관찰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함수 호출하면 예를 들어 웬드인트 3이랑 5 담아가지고 호출하면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나 그런 것들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에서 얼마든지 함수 호출식 적고 일단 수식이죠. 엔터키를 쳐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출력하는 건데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를 호출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프린트 호출식만 적고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엔터키 치자 하면 수식문을 완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엔터, 타임.슬립 슬립 엔터, 프린트, 괄호 닫고 엔터 등등을 적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냥 계산만 하고 싶다. 그냥 함수 내용물 실행만 하고 싶다라는 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어딘다가 써먹을 예정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random.wendInt 그냥 호출만 하고 싶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수식문 완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주사위 굴려갖고 뽑은 숫자를 나중에도 써먹기 위해 담아야 되는 게 목표다라면 수식문을 적을 게 아니라 는까지 적어가면서 할당문을 구성하셔야 될 거예요. 이전이랑 다른 문장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수식문을 적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수식을 계산하는 것까지
그 계산 결과값을 다음에 어디다 써먹을 거냐는 여기서는 정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값을 써먹어야 되는 타이밍이라면 지금 당장 써먹어야 되면 지금 당장 더 큰 수식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장에서 써먹어야 된다라면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리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할당문 실행해서 어디다가 담는다든가와 같이 수행하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경을 해볼게요. 자, 수식문이랑 비교하면 간단한 문장에 속하는 다른 친구들인 할당문이랑 리턴문은 걔네 둘도 역시나 우리가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일단 수식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어딘가에다가 담는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볼 수 있어요. 수식문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할당문을 놓고 본다면 할당문은 우리 3엔터 치는 대신에 넘버는 3엔터라고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값을 요 는 왼쪽에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담으려고 시도를 해요. 넘버는 3엔터 하면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 3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요 는 왼쪽에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대괄호 수식 구성할 수도 있고, 우리 이미 봤다시피 점 수식을 구성해서 타임 이름 사전에 슬립 자리에 3을 적는다와 같은 뻘짓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오류 안 납니다. 빌트인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는 안 나요. 아무튼 할당문도 그렇고 리턴문도 비슷하죠. 리턴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한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result 같은 자유롭게 수식 적고 엔터키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턴문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계산 결과값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코드 흐름 관점에서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는 데이터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산 결과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식문이랑 비교했을 때 각각 추가적인 작업을 뒤에 수행한다라는 차이점. 그 추가적인 작업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가지고 뭔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킨다라는 차이점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할당문에 비하면 수식문은 똑같이 수식 하나 적는 건 동일해요. 그렇긴 한데 수식문은 계산 결과값을 어디다가 세이브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인터랙티브에다 적었다면 그걸 주워서 다시 보여주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 계산 결과값을 다음 문장 실행할 때 써먹지는 않도록 데이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턴문도 비슷해요. 리턴문에 비하면 수식문은 그냥 그 계산 결과값을 땅바닥에 버리는 친구다라고 적나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할당문이랑 리턴문, 요 두 문장은 명백히 둘 다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순차 분기 반복 코드 흐름 안에서 내가 이 시점의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된다라면 그 자리에 적어둘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도입부 그림에서 표현해 봤었던 가로 화살표를 그리는 걸 목표로 적을 수 있는 문장,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이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나 지금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호출식을 적을 수 있는 함수들 역시나 그 함수 정의 내용물 안 어딘가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흐름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할당문 또는 리턴문이 적혀 있다고 예상하실 수 있고, 실제로 걔네들은 분명히 각각의 자리에 잘 적혀 있을 겁니다. 프린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프린트를 호출한다라는 건 우리 지금 F5 누르면 파란색으로 글자 출력해주는 그 하얀 창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 커서 자리에다가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아니면 결과값은 8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한다와 같은 희망사항을 갖고 프린트 호출식을 적어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프린트의 내용물 안에는 지금 하얀 창 커서 자리는 인수 값으로 특정되는 그 글자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할당문이 명백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인풋도 생각해봐요. 우리 인풋 호출하면 뭐 프롬프트 같은 거 인수 값으로 담을 수도 있지만 안 담을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인풋을 호출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풋 호출식을 우리가 직접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적는다든가 해서
초이스는 인풋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할당문을 구성을 이제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 자체에 주목해 본다면 이 함수의 내용물 안에는 명백히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자기가 직접 받아서 그 글자들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리턴문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프린트 호출식, 인풋 호출식 적어서 녹색 내지는 빨간색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었고, 그렇게 발생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각각의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우리가 지금 짚어본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두 문장 중에 적합한 거가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함수 개념 할 때도 튀어나왔던 거죠. 그리고 C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실은 그쪽은 더 강렬하게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린 C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데이터 흐름 구성에 저 두 문장을 쓸 수 있고, 데이터 흐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 두 문장을 적거나 아니면 그 두 문장에 이미 적혀 있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케이스 중 뭐를 하더라도 적당히 확대해서 보면 할당문 실행 또는 리턴문 실행이 그 중간중간에 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 살짝 슬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 복선을 깔아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순차, 분기, 반복이 있다 그랬고, 가장 중요한 게 순차라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이 순차 개념에는 비밀이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무슨 비밀이 들어있냐면, 이 문장의 실행이 끝나야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된다라는, 이게 뭐가 비밀입니까? 아무튼 간에 순차의 본질이죠. 본질에 해당하는 요 특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자, 요거는 뭐 여러분 이제 요즘 CPU는 뭐 코어가 뭐 옥타코어 내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들어가 있긴 하긴 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py 파일에 적어둔 각각의 문장들은 동시에 실행되지 않아요. 새 문장을 한 큐에 실행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장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을 먼저 실행하고, 그 실행이 끝나야 그 다음 줄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여러 문장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해낸 중요한 값은, 그게 만약 진짜로 중요하다면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적절히 담아두거나 하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서 세이브를 해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우리 수식문 얘기했을 때 땅바닥에 버린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내가 명시적으로 이거 데이터.넘버에 넘버에 담겠어와 같이 문장을 구성한 게 아닌 이상 그냥 버려버려요. 근데 나중에 지금 계산한 이 중요한 값이 필요하다면 물 먹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절대로 그 값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유효하게 수식을 적을 수 없는 타이밍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실행하면서 계산해서 얻은 중요한 값이 있고, 그거를 다음 문장에서 써먹을 예정이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문장 실행이 끝나기 전에 그 중요한 값을 어딘가에 담아둬야만 해요. 그게 순차의 요 기본적인 특징에서 오는 일종의 저주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제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불편함을 중간중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나? 또 여기 또 할당문 3개, 4개 또 적어야 되는구만. 개불편하네. 이러니까 프로그램이 느리지 라고 한숨 쉬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쉽지만 순차라는 명백한 규칙이 있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꼭 그런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타이밍에 발생시키도록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딘가에 담아둔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당문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계산한 중요한 숫자, 예를 들면 다음 주 로또 번호라는 중요한 숫자를 넘버즈라는 평범한 이름에다 담아두고 이번 문장 실행을 끝내겠어와 같이 할당문을 적어두시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적어뒀다면 나중에 나 다음 주 로또 번호 지금 필요한데 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 위에 적혀 있었던 할당문에 는 왼쪽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적어서
아까 전에 담아놨던 값, 이전 문장을 실행할 때 세이브해뒀던 값을 꺼내와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할당문을 적는 근본적인 목표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금 값을 담아두는 거예요. 리턴문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값 계산을 하긴 했어요. 3 더하기 5 해서 8 계산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이 8을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요. 아마 저 사람은 알겠지 하고 이번 함수 출식, 그 막 복잡한 설명하는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이 되도록 던져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 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이 8을 이번에는 어디다 써먹을 거냐, 자신만의 넘버에 담거나 바로 그냥 프린트를 해버린다든가 와 같이. 아무튼 그 사람이 이 중요한 값을 어떻게 써먹을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는 리턴문을 적어둠으로써 이 값을 저 사람한테 넘기도록, 이 값을 어떻게 쓸지를 선택권을 저 사람한테 넘기도록 구성할 수 있다라 봐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인풋 함수 정의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아무튼 요번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을 어디다 써먹을지는 그 인풋 함수 정의 적는 분은 결정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return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과 같이 마지막 문장을 적어두고 저장하고 자러 가신 겁니다. 그렇게 리턴문을 적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풋 호출식을 적고 그 호출식을 예를 들면 넘버는, 초이스는 오른쪽에다가 적음으로써 이번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들을 나도 역시나 어떤 이름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뽑는다든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인 데이터 흐름을 구성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뭔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전반부를 끝내는 시점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문장 내용물 실행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한 큐에 해버릴 수가 있다면 구태여 뭐 중간에 뭐 넘버에 담내 뭐 리턴을 하네 자시고 할 것 없이 동일한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이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건 사실입니다. 자, 요전 예시들 제가 나눠드린 예시라든가 여러분이 적은 과제 정답 파일이라든가 등등을 열어보시면 할당문 밑에 할당문이 또 적혀 있다든가 아까 전에도 나왔었죠. 예시에서도 할당문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위절대에 담겨 있는가 바로 프린트하면 되겠네 와 같이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 있다든가 아무튼 이런 조합을 꽤 자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임시로 살짝 담고 다시 꺼내와서 프린트한다를 두 문장을 얼마든지 한 문장으로 압축을 시켜 두실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어디다 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 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와 같은 케이스를 발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합쳐서 적을 때 전반적인 사용하는 이름수, 이름사전을 건드리는 횟수 내지는 각각의 수식을 계산하는 횟수, 전체 수식의 개수 등등 전반적인 규모를 줄임으로써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성능 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능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스팟이 우리 예시 코드들 여기저기에 잔뜩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 큐에 문장 하나에 우겨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그런 문장들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일단 우리 중간고사 보고 다음 세트, 다음 본론의 제목은 수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후반부 가면 수식 잘 적는 방법 위주로 가운데다 두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의 알을, 분량을 뻥튀기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준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우리가 함수 개념, 다양한 연산자들, 우리 곱하기 연산자 파이썬에 있잖아요. C에는 없죠. 그거 쓰면 적절한 타이밍에 쓰면 평소대로라면 뭐 예를 들면 반복 실행 흐름, 복합적인 문장을 도입을 해서 진행해야 됐던 3승, 4승, 심지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절대로 코드 못 짤 것 같은 예를 들면 0.3333승이라든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를 곱하기 연산자를 쓸 줄만 아면 그냥 곱하기 0.33333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산 잘 해줘요. 수식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0.33333 상승을 계산한 결과값을 넘버 자리에 담는다를 그냥 한 문장으로 끝을 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연산자들 또는 이제 이전 프로그래머 분들이 미리 함수 정의 적어서 우리한테 제공해 두신 빌트인 함수인 sum 같은 함수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수학적인 통찰력, 예를 들면 뭐 수학적 귀납법이라든가 등등 있죠. 귀류법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수식 적는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공부하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수식들을 각각 적어봤었나, 이 수식이 다른 방식으로 수식 적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간편하겠구나, 적기 쉽구나, 내지는 요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계산해 주기 쉽겠구나와 같은 것들을 각을 재가면서 조금씩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함수 개념, 우리 막 인수까지 지금 튀어나왔어요. 그것들 살펴보셔야 되고, 연산자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얘네 둘은 사실상 동치죠. 파이썬 동네에서는 덧셈도 함수 줄식 비슷한 느낌으로 다루니까요. 아무튼 그런 추가로 이제 sum 같은 함수들을 썼을 때 막 30% 40%씩 성능 향상이 나왔다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삼각형 그런 거 막 출력하거나 할 때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막 수학적인 수식들 적어가지고 그걸 그냥 바로 프로그래밍 동네 수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 예를 들어 중간고사 문제가 그런 게 나온다, 실수 문항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미적을 안 듣는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미적을 듣는 다른 과 공창컴에 비하면 그런 빈도를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대학이잖아요. C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전이랑은 다른 느낌으로 실수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그건 매년 달라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지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노력이 결국은 이 부분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휘황찬란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으로써 여러분이 문장 하나를 실행하는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주가 수직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차의 저주가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성능을 확보해 가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 4 출제됐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항목을 측정을 해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 전체 본 게임 실행하는, 예를 들어 본 게임 전체 실행하는데 7분이 걸렸다 칩시다. 그 7분, 76, 420초 동안 이 캐릭터가 자신의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자신의 수식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초 정도를 사용을 했나를 현실 시간을 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내용물을 실행해서 의사결정을 수행한 친구한테 시상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리턴 제로 하도록 내진 마시고요. 아무튼 적당히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차근차근 신경 써보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그럭저럭 재미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런 곱하기 연산자를 비롯해서 복잡한 수식을 C 동네에 비해서, 자바 동네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게 파이썬 환경의 주요 장점들 중에 하나예요. 그 근본에는 이제 함수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룬 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삼각형 출력하는 거 엄청 쉬웠습니다. 별 5개 출력해야 돼. 별 곱하기 5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식 적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복잡한 수식 적는다는 건 결국은 새로운 하함수에 대한 하함수 출식으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맨 땅에 포문 적는 것보다 그냥 썸 한번 호출하는 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명백히 그 썸이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는 포문이 들어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숫자 더하는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함수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이거 직접 짜시는 것보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쓰시는 게 훨씬 낫네요. 심지어 이걸 맨 땅에 적어놓고 그냥 모듈에다 적어놓고 실행하는 것보다 함수 정의 내용물로 탭키 쳐서 들여쓰기해서 적어두고 맨 나중에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구성하는 게 40%나 더 빨랐어요.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수식으로 축약해 가면서 진행하는 게 파이썬 동네의 장점이면서 또한 파이썬 동네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종의 덕목이다라고 자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전 예시들 보면서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구만, 이거 한 줄로 축약할 수 있겠구만 하는 스팟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실제로 고쳐보고 F5 눌렀을 때 이전 버전이랑 동일한 실행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걸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잘 돌아간다는 게 확인된 코드에 대해서 압축을 하시라는 거고, 이거 지금 뭐 획수를 재서 애정도 1에서 100 사이 숫자를 리턴하라고 이걸 나보고 하라고 시키는 건가? 감이 안 올 때는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단계로 나눠가면서 진행하고 그 중간중간에 적절한 데이터 이름 정해놓고 따라서 중간중간에 적절한 할당문을 실행해 가면서 데이터 흐름을 부분 발생시켜 가면서 목표를 잘게 나눠서 진행하시는 걸 일단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애정도 맨날 잘 나오겠구만. 그러면 이제 할당문의 개수를 좀 줄여볼 수 있겠구나. 이 전체 문장을 하나의 수식으로 압축시켜서 수식문 내지는 리턴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와 같은 튜닝을 해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수식 하나로 카바치려고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정답을 맞출 수 있게 풀어서 적은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 뒤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수식을 도입해 가면서 문장의 수를 또는 데이터 흐름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시험지 백스페이스 누른다고 막 알아서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당연히 1차적으로 정답 나올 만한 글자들을 적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때는 짧게 적는다고 제가 채점하는데 걸리는 시간 가지고 점수 매기거나 하지 않으니까 시험 볼 때는 일단 생각은 덜 해두셔도 좋은데 그렇기는 하지만 복습을 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이전 예시들 구경해 보면서 새로운 차관사항을 꺼내는 그런 행위는 충분히 시험 자체가 아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실행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식 얘기를 떡밥을 지금 던져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수식 수준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이 실행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적당히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는 형식 관점에서도 이전이랑은 다른 상황을 얼마든지 마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과제 넘버 3까지는 여러분이 리스트 형식 값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str 형식 값이랑 int 값이 들어있다 라는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코드 짜면서 진행했더니 적당히 제출 가능 떴어요. 진짜로 그 형식 값들만 다루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제 넘버 4는 일단 그 부분부터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과제 넘버 4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요상한 형식 값을 담아가지고 던져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되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명서들 보면서 납득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름은 공유 평면에 몇 컴마 몇 내가 원하는 좌표에 있는 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쓸 수 있는 이름이고 그렇게 해서 몇 컴마 몇 예를 들면 0,0에 해당하는 값을 들고 왔다면 거기다가 점 찍으면 그 칸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름을 골라가지고 지금 그 공유 평면에 거점이 건설되어 있나 여부 같은 거를 얼마든지 조건식으로 지정할 수 있겠구나와 같이 파악을 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과제 넘버 4에서 연습을 해두시면 우리 후반부에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써먹게 될 GUI 라이브러리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걔보다는 과제 넘버 4가 쉬우니까 지금 시점에 연습을 해둔다 생각하고 일단 다음 주까지는 설명서 구경 위주로 하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시험 본 이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런 것들을 다루는 파이썬 수식들을
적어가면서 내 캐릭터 모듈을 완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복습 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후반부는 더 재밌는 거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전까지 나왔던 내용들 정리해 놓은 지도를 마지막으로 펼쳐보고, 잠깐 우리 몇 시까지니? 5시까지죠? 우리 아직 시간 더럽게 많은 거지? 그림을 2장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장은 전반적인 구도, 뼈다귀만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거기에 살을 입혀둔 그림이에요. 따라서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장을 먼저 구경하고 대충 이게 눈에 들어온다라면 두 번째 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그림 그리기 시작할 때 나왔던 게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고 일단은 파란색 부분이 코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 한가운데 문장이 있고 데이터 부분 한가운데는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라 그래가지고 녹색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이랑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굳이 구분한다면 이 이름은 아무래도 데이터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많이 가 있는 이름이고 수식은 반면 코드 부분에 훨씬 더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 데이터 부분 얘기랑 코드 부분 얘기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도입해서 써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일단 뭐 별도로 생각할 영역 메모리랑 모듈 파일 이 부분을 제외하면 네모랑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식은 네모를 쳐놨고 계산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일단 뭐 덧셈식 같은 거 계산한다라는 건 파이썬 동네에서 그런 거 다 함수 호출식의 형태로 달리 말하면 문장 덩어리를 실행하는 형태로 써먹기 때문에 계산은 일단 명백히 코드 파트랑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긴 해요. 아무튼 수식은 네모로 되어 있고 계산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 이 동그라미랑 네모의 차이는 수식이랑 연산자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쳐야 되는 겁니다. 반면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뭔가 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뒤에서 알아서 해주는 뭐 개념 내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친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요 네모 친구들은 여러분이 쟤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생각해 가면서 지금 여기서 더하기를 적는 게 맞냐 빼기를 적는 게 맞냐 고민해 가면서 직접 키보드를 쳐야 되는 요소들 위주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하는 게 네모고 개념적인 게 동그라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그래요. 요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보이는데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건 일단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이 들고 가시는 걸 권장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이런 그냥 연한 색깔들 있고 짙은 색깔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름이 짙은 색깔이고 지금 프로젝터로 보니까 여기는 좀 더 명백히 보이겠죠? 값이 이 삼각형, 데이터 파트를 구성하는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값이라는 친구입니다. 값은 명백히 메모리 위에 실존하죠. 메모리 위에 어떤 칸에 실존하는 친구죠. 와 같은 식으로 데이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건 걔가 정확히 뭐냐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칸이 뭐냐, 값이 뭐냐, id 값이 뭐냐, 수식이 뭐냐, 연산자 뭐냐, 함수가 뭐냐, 문장이 뭐냐. 그 다음에 반면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건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도 좋아요. 변수가 정확히 뭐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변수라는 걸 어떤 식으로 다루냐는 지금 시점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변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신경 쓸 만한 건 그냥 계산하면 결과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까지만 들고 넘어가셔도 돼요.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값이 뭐냐 내지는 뭐 우리 어떤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해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부연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카바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든가 뭐 이름 사전, 뭐 그냥 진짜 사전 한 권 꽂혀 있다 통식으로 했죠. 스코프, 뭐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계산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실행도 우리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동그라미는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얇은 선이 있고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에 꽂히는 선도 있고 직접 그 안에 뭔가에 꽂히는 선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이 어디랑 어디랑 연결돼 있나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고, 굵은 선이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코드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형성되는 중요한 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설명은 이전에 슬라이드 지도로 표현해 본 적이 있으니까 뭐 지금도 얼마든지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구경할 준비가 됐다면 각각의 부분에다가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개념들, 뭐 설명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얘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변수라고 콕 집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랑 연관돼 있는 하나의 세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은 우리가 정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로컬, 글로벌, 그다음에 이름 사전, 내 이름 사전에 등장한다라든가 등등. 또는 이제 요 이름 세모랑 다른 것들이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풀 네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찍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 뭐 굵은색, 아니, 짙은 색깔, 옅은 색깔 구조 안에서 유일하게 함수에 해당하는 친구만 살짝 밖에 떨어져 있고, 일단 얘는 명백히 코드 개념이 맞고 여기저기에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 지금 수많은 설명들이 연관돼서 붙어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는 뭐 일단 우린 함수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미 구경을 했으니까 네모를 쳐두긴 했는데, 이 함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너무 깊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그 문장들 정도까지만 납득을 하셔도 실체를 거의 다 납득을 해둔 셈이 됩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이 함수 호출식, 함수 정의 등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도를 들고 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자, 개치사하게 이 그림, 이 지도를 문제지에 인쇄하고 예를 들어 봐봐요. 여기다 구멍 뚫고 여기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 쓰시오 이딴 식으로 문제 내진 않을 거니까 이건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미니맵 같은 느낌으로 우리 지금 9주에 걸쳐서 진행한 내용들을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많은 덩어리들을 되뇌이기 위한 그런 재료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내용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면 매우 정상입니다. 그렇긴 한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바로 파이썬이지 이러면서 납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 수 있다면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시험 공부를 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자, 요게 지금 중요하다라서 미니맵을 드렸는데 자, 롤 생각해봐요. 미니맵을 안 보고 플레이하면 그건 초짜잖아요. 근데 미니맵만 보고 플레이하는 건 그건 트롤이죠. 그렇잖아요. 이것만 외우고 시험 시간에 들어오는 건 그거는 아마도 점수를 거의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일단 외우는 과정 자체가 고역일 것이고 미니맵만 보면서 게임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 것이고 제대로 효율도 안 나올 겁니다. CS도 안 나오고 킬 대수도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얘는 중간중간 살펴보거나 나중에 마지막으로 리뷰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기 위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에센스에 해당하는 친구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뭐 파일입니다, 모듈은 같은 것들은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상태입니다. 얘네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뭐 여러분 뭐 운영체제라든가 뭐 그런 과목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고학년 과목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린 지금 1학년 수업이니까 저긴 그냥 저러려니 뭐 .py 파일이구나, 뭐 우리 메모리 직접 표 그림 확인해 봤고 실제로 뭐 0번지, 3번지, 4번지 각각 숫자들 막 나열돼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경험해 봤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엄청 긴 거 지금 있구나, 거기 어딘가에 인트 3 있고 4 있고 5 있고 그 정도 기억 정도로만 놔두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사실이기 때문에 적어 놓긴 했어요. 해서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될 영역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각을 재면서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하면 끝나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나 지금 돋보기 안 켜고 수업했어. 안 돼. 이제 켜면 무슨 그거니? 이거 마우스 포인터 이거 녹화 안 됐을 텐데. 이 정도로 하고 퇴근하러 갑시다.